총꽃이 시작할게. 갈래가 수필이고, 수필은 나가 누구야? 나가 글쓴이지. 글쓴이고 자기의 생각, 경험한 거랑 사색한 걸, 생각한 걸, 사색을 표현한 글이야. 자, 제목 보자. 총이 긍정 같니? 부정 같니? 부정 같지? 꽃은 긍정 같고, 시는 긍정 같지, 그치? 총이 상징하는 것은 폭력이고, 꽃이 상징하는 건 평화, 부드러운 것, 작은 거야. 요 같은 개념이고, 평화. 평화로서 폭력을 물리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유럽의 한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 여기가 프랑스 파리야. 프랑스 파리의 테러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고요. 비인륜적인 행위야. 비인륜적 행위고 130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자의 아픔과 산자의 슬픔이 온 세계를 뒤덮였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거야. 자, 슬픔이 모든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슬퍼했다는 얘기야. 모든 인류가 함께 슬퍼하고 이 슬픔을 기억한다는 내용이고, 며칠 후 유럽의 방송 매체 르프티 주르날이 올린 동영상이 있다. 비통과 절망에 빠진 도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인 광장에서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였대. 꽃다발, 촛불.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소재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소재고요. 광장에서 이민자인 아빠 앙겔과 아들 브랑동이 대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 이민자인 난민이잖아, 그지? 난민이 폭력을 피해서, 테러를 피해서 온 난민에게 또 이 지역에 또 테러가 일어난 거야. 순진하게만 보이는 어린 아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갈 걱정까지 한다. 여기서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왔니? 방송 매체의 영상이 나왔다, 그지? 영상이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 거야. 영상이 나왔고요. 아이가 이제 또 이사갈, 테러를 피해서 또 이사갈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테러를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프랑스 파리로 왔는데 여기에 또 테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걱정하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따스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한다.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집은 옮기지 않아도 된단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빠. 이 나쁜 사람들이 누구야?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겠지. 테러리스터.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다. 나쁜 사람들은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 있어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 요 아빠. 자, 나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걸 상징하는 거야. 폭력적, 지배적인 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봐봐,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겐 꽃이 있잖니. 자, 꽃을 지금 추모하기 위해서 놓는 꽃, 그 꽃이 있다고. 꽃이 있잖니. 아빠 이 말은 총보다 꽃이 더 큰 힘을 지녔다는 의미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자, 이 꽃은 뭘 상징한다? 평화, 희망, 긍정적인 거.
꽃으로 총을 이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 아버지의 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아버지의 말에 대한 의문이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일반적 의문이고, 다들 꽃으로 총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우리들을 사람들이 놓아둔 저 꽃들이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 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그렇고 말고 촛불도요. 촛불은 어떤 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촛불이지. 그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거야. 이게 이제 촛불의 의미고요. 의미가 우리를 떠난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거고, 촛불은 뭐 하기 위한 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거.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말에 불황동은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아이니까 이렇게 좀 금방 수긍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엄청난 비약이 존재한다. 이게 니네들은 수긍이 가니 안 가니? 안 가지, 그지? 엄청난 비약 뛰어넘는 거야. 가운데 논리적인 게 없이 그냥 뛰어넘는 거야. 꽃이 총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꽃을 바치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 자, 인과관계 원인 결과 좀 안 맞지 않냐? 꽃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줘, 그지? 인과관계 비약이지. 인과관계의 비약이고, 어린아이라서 순진한 탓일까? 그래서 금방 아빠의 그 말을 수긍하고 그랬을까? 아니면 어린아이이기에 현자인 탓일까? 자, 어린아이가 더 현명해서 그럴까? 불황동은 이 비약을 가뿐히 넘어선다. 그 말을 금방 받아들인 거야. 그래, 어린아이가 똑똑한 우리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 자, 아이가 어른보다 현명할 수 있지. 어른보다 더 순수한 눈을 가지고 더 순수한 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네. 하여튼 이 비약을 가뿐히 넘어선다. 정말 이 야만의 시대에 꽃이 과연 총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는다고? 이 글쓴이는 시에서 묻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중심 화제고요. 총꽃시잖아, 그지? 시에서 지금 이 폭력에 대한 마수는 시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꽃이 과연 총을 읽을 수 있는지 시에서 답을 찾고자 함. 자, 이거는 꽃이 과연 총을 이길 수 있는가? 독자와 글쓴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는다고? 시에서 찾는다는 거야. 그러면 자, 꽃이 폭력을 이기는 그런 내용의 시. 자, 요거는 2022년 수특에 나온 작품문이거든.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중이라서 방공호에 숨어 사는 그런 시기인데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시는 거야.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이 꽃씨는요, 생명, 희망을 상징하는 거고, 방공호 포탄 같은 게 날아오면 피하기 위해서 한 땅굴 같은 데지, 그지? 그러면 방공호라는 이 시어를 통해서 전쟁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방공호는 죽음, 파괴 이미지지. 그러면 꽃이랑 어떻게 돼요? 대조가 된다, 그치? 어쩌다 된 채송화 꽃이를 받으신다. 채송화 꽃이. 채송화는 아니 그냥 길에 많이 흔히 있는 꽃이야. 자, 이 채송화 꽃은 생명의 숭고함을 나타내는 거고, 전쟁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겠니? 근데 채송화가 핀 거야. 생명의 숭고함이고 굉장히 흔하고 보잘것없는 꽃이야. 특별한 것도 아니야. 자, 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생명의 숭고함을 나타내는 거야. 자, 호 안에는,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들 않고, 방공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데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그 보잘것없는 채송화 꽃씨를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이 할머니는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시면서 생명의 꽃씨를 받으시는 거야. 말이 숫제 적으시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왜 노여워? 이 전쟁 상황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상황이 전쟁의 폭력성이 전쟁의 폭력성에 화가 나는 거야.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으련만. 내가 진작 죽어야 되는데 누구야? 누구의 말이야? 할머니의 말을 인용한 거지. 할머니의 말을 직접 합법으로 할머니 말씀하신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어. 이런 꼴 저런 꼴은 어떤 꼴인데? 전쟁으로 발생한 비극. 전쟁으로 발생한 비극이고, 여기 하자는 누구야? 하자는 손자지, 손자,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걸 안 보고 다 보지 않았으련만, 내가 진짜 빨리 죽었으면 내가 이런 비극적 상황을 안 봤을 건데, 그러면서 폭력적 현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야.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세요? 할머니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화자, 손자의 목소리야. 화자의 목소리고, 전쟁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야. 전쟁 난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숫제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은 풀 수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앞에 거와 똑같네, 그지? 맨 앞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어쩌다 된, 이렇게지? 요거 수미상관으로 봅니다. 수미상관 뭐니? 앞뒤가 비슷하거나 같은 수미상관으로 보고요.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 아주 절망적 상황이 온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틀으시리라. 꽃씨를 할머니는 살아계실 동안 받으신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야.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이고, 여기는 대조적인 게 나오는데, 일단 할머니하고 화자가 대조적이야. 할머니, 화자가 대조고요. 할머니는 지금 희망을 보시고 있고, 희망을 갖고 꽃씨를 받으시고, 화자는 무기력한 모습이고, 또 뭐가? 아까 방공호하고 꽃씨하고 대조였지, 그지? 방공호와
꽃씨가 대조를 이루고, 방공호는 전쟁의 비극을 나타낸다면 꽃씨는 생명을 나타내고요. 희망, 생명, 그리고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나타내지, 그지? 이런 게 그 폭력 앞에서, 그 총 앞에서도 꽃씨를 받고 희망을 갖고 계시는 할머니, 시를 통해서 답을 찾는 거야, 지금. 평양이 고향인 시인 박남수생의 시였지. 이 작품은 1951년 월남한 그가 피난민의 생활을 갈매기의 생태에 비교 그려낸 갈매기 소모라는 시집에 실려 있다. 여기까지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 시인도 난민, 아까 그 누구지? 브랑동, 앙겔하고, 아버지 앙겔하고 프랑스의 난민, 브랑동처럼, 브랑동 맞지? 처럼 난민인 셈이야. 둘 같은 처지인 거야. 이 시의 화자도 브랑동이 아니라 브랑동인데, 이상하다. 브랑동처럼 어린이이고요. 한데 이 어린 손주가 보건대 전쟁터의 할머니는 노여우시기만 하다. 진작 죽지 못해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산다고 저간에 숨겨진 사연이야 짐작할 수밖에 없다. 딴 건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 사연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시의 전면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전면에 왜 할머니가 무슨 일이 볼 꼴 못 볼 꼴 다 보았다는데 어떤 못 볼 꼴을 봤는지 안 나타난 거야. 시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웃들이 학살 당하는 걸 봤는지도, 당신 아들이 먼저 저 세상에 갔는지도, 전쟁통에 세상이 바뀌며 위아래도 없고 경우도 사라져 억울한 해코지를 당했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지금. 할머니가 못 볼 걸, 어떤 못 볼 걸 봤는지, 전쟁 중 겪었을 비극적 상황을, 비극적인 일을 지금 상상하고 있지. 글쓴이가 상상하고 있고요. 이 비극은, 이 전쟁은 민족적 비극이지. 민족적 비극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비극을 환기시켜주고 있고, 이렇듯 저렇듯 할머니는 화가 나서 말수조차 줄어드셨고, 이제 당신 목숨은 상관조차 않으신다. 왜? 방공호에 아예 안 들어오시잖아, 그치? 이거는 당신 목숨은 상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머니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음. 방공호에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찮은, 그냥 귓가에 흔히 피어있는 그런 채송화, 그것도 어쩌다 핀 채송화, 자잘하게 이를 데 없어 거두기도 힘들고 짜증만 나는 그 채송화 꽃씨를 꽃씨를 손수 받으시는 것이다. 채송화 꽃이 진짜 작거든. 그런 자잘하게 이를 데 없는, 거두기도 힘들고 짜증만 잔뜩 나는 그 채송화 꽃이, 이거는 자잘하다, 거두기도 힘들다, 이거 거두면 짜증만 난다. 누구의 생각?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야. 채송화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대한 일반적인 채송화 꽃에 대한 일반적 생각이고요. 채송화라. 혹시 동료 꽃밭에서를 기억하는가? 자, 꽃밭에는요, 이 시와 같은 의미 앞에, 자, 시와 앞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라. 요거 시와 같은 시기에, 위의 시와 같은 시기, 같은 소재로 지어진 거야. 같은 소재로 지어짐. 피난을 와가지고 꽃을 심는 아빠의 모습이 나와요. 이 동료 아니?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게 있잖아. 피난 와서 꽃밭을 가꾸는 거야. 피난 와서 꽃밭을 가꾸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니?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꽃밭을 가꾸었는데 꽃들이 활짝 피어난 거야.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그 옆에 새끼줄에 나팔꽃도 피어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꽃밭의 모습이지. 밝고 맑게 즐겁게 즐겨 불렀던 노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스승의 은혜로 유명한 건길상 선생님이 1953년 피난 시절에 작곡한 것이야. 아, 피난 시절 그 난리통에 아빠는 못하러 꽃밭을 만들었을 꼭 하면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앞에는 어떤 의문을 제기했어? 어떻게 꽃이 총을 이길까? 그 의문을 제기했고, 여기는 왜 이 피난 중에 꽃밭을 아빠는 만들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놀랄만하지 않은가? 전쟁통에 할머니는 채송화 씨를 거두고 아빠는 그걸 심었단 말이다. 게다가 그걸 박남수는 시로 남기고 건길상은 노래로 만들었단 말이다. 혹여나 아빠와 할머니가 키웠던 채송화가 나 아니었을까? 채송화 꽃이는 내 자식이 아니었을까? 자, 채송화를 심는다는 것, 아이들을 돌본다는 거야. 앞서 던진 두 의문이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의 맥락에서. 자식들을 돌본다는 거야. 정성스럽게. 채송화 꽃이는 뭐지? 내 자식. 이거는 희망. 미래 세대를 나타내는 거야. 희망. 미래 세대. 이 어려운 중에서도 희망을 보고 미래 세대를 돌보는 거야. 그 덕에 지금 우리가 꽃밭에서 시와 노래를 즐기며 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는 얘기지. 쓰리법을 사용해가지고 글쓴이 생각을 강조하고 있지. 그래, 전쟁통에 꽃을 피웠고 사람들은 꽃을 키웠다. 이건 전쟁통에 꽃을 피웠고 사람들은 꽃을 키웠다. 이거는 실제 세계의 꽃이고요. 채송화 꽃밭은 환상이나 낭만이 아닌 실제 세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든 상상이든 그게 무슨 대수랴 하면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군화 자국 옆에 꽃들이 피었고, 자, 군화 자국 옆에 꽃들을 피우고 총자루에 꽃을 매며 총구에 꽃을 꽂는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도 서리법이지. 이건 총을 이기는 꽃의 이미지야. 총을 이기는 꽃의 이미지. 자, 군화자국 옆에 꽃들이 피어 있고요. 총에도 꽃을 꽂고요. 현실의 장면 하나. 자, 총을 이기는 현실의 사례. 현실의 사례. 거장 마크 리브의 사진 꽃을 든 여인을 찾아보라.
1967년 10월 21일 사진이 나온 거야. 여기 사진을 찾아보래요. 꽃을 든 여인이란 사진인 거야. 보라 하면서 명령형이 사용되었고 1967년 10월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펜타곤 앞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 펜타곤은 미 국방부지, 그지? 미 국방부 앞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열린 거야. 착금까지 되어 있는 군인들의 총 앞으로 착금, 자, 금을 몸에 차는 거야. 금을 몸에 차고 총 앞으로 꽃문양 옷차림의 중간 이름까지 장미꽃인 잔 노즈 캐즈미어 라는 17세 여고생이 꽃 한 송이를 들고 다가선다. 총을 든 군인보다 꽃을 든 여인이 더 강하다. 당당하기 때문에 더 강한 거야. 자, 왜? 꽃을 든 이유가 굉장히 당당한 거야. 군인들 앞에 이제 미국 반대 펜타곤 앞에 반대 시위가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열리고요. 거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데 꽃을 든 17세 소녀가 다가선 거야. 굉장히 폭력을 반대하는 거지. 꽃을 든 이유가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고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상상의 장면 하나 해가지고 자, 총을 이기는 꽃의 예술작품 사례를 소개하는 거야. 총을 이기는 꽃의 예술작품 속의 사례를 달아둔다. 카투니스트 지형근의 그림을 보라. 척추 결핵을 앓아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로 초등학교 1학년 이후 40년간 바깥 외출도 못한 채 쪽방에 누워 지내면서 왼손 하나만으로 아니 피와 땀으로 한 점 한 점 찍어낸 그림. 아름다운 작가의 눈물겨운 그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미소가 번져 나오는 그림이다. 평시보다 더 평화로운 전장의 폐허. 전장이면 전쟁터잖아. 전쟁터에 폐허된 전쟁터인데요. 평시보다 더 평화롭대요. 더 평화로운 전쟁의 폐허. 심장보다 더 붉은 저 빛나는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를 갖다가 지금 아이가 주지, 그지? 그 꽃을 든 저 꼬마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이 꽃 한 송이는요. 전쟁 속에서 부각되는 순수함이야. 꽃의 순수함. 아이는 의심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어요. 꽃을 든 군인이래. 총을 든 군인에게 꽃을 주는 거야.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총이 이기면 사람은 죽는다. 왜? 폭력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야. 폭력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고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그친 남성, 어른들의 폭력, 주류의 횡포와 맞서는 것은 이게 이제 총의 이미지지. 그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 요게 총의 이미지고요. 강한 존재, 총의 이미지고. 여기에 이 강한 것에 맞서는 것은 늘 여성, 아이, 장애다.
이게 부드러운 존재 꽃의 이미지고, 꽃의 이미지고,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긴다. 이게 주제지. 그리고 그런 꽃을 시는 담고자 한다. 시는 집의 언어의 자기 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시 이꼴 꽃이라는 거고, 이게 주제지. 변방의 언어는 더 큰 힘을 지닌 언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은 아니지만 얘가 더 큰 의미를 지녔다. 시가 약해 보이지만 더 큰 힘을 지녔다는 거야. 여기까지고요. 뒤에 정리해 봅시다. 갈래는요, 수필이야. 수필이고, 상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 상징적이고 사색적.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했고요. 주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특징은 다양한 분야. 우리 사진도 나왔고, 시도 나왔고, 사진도 나왔고, 영상도 나왔지, 그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례들을 제시했고요. 상징적인 소재, 시, 꽃, 총 이런 거 다 상징적인 소재지.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해주고 있다. 자, 총 부정적인 거지. 강한 것이고, 큰 것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것이고, 그리고 꽃은요, 꽃은 약한 것, 작은 것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 자, 총의 예로로는 전쟁이지. 전쟁. 그리고 거친 남성. 그리고 어른의 폭력. 그리고 주류의 횡포. 그리고 집의 언어. 자, 꽃은요, 평화, 여성, 약한 거 다 들어가면 되겠지. 아이, 장애, 그리고 주류 언어가 집의 언어가 아니고 변방의 언어. 자,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이건 자, 강한 것이 아니 약한 것이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고요. 자, 여기에는 총꽃 시에 활동된 인접 분야 다른 게 많이 이 작품에 들어가거든. 인문 분야는요, 총이 결코 꽃이나 시를 이길 수 없다는 인문 정신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분야는 파리의 테러가 나왔지. 유럽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을 작품 속에서 소개하고 있고, 예술 분야는 분야인데 오타났다, 그지? 예술 분야는 시, 동요, 사진, 그림, 시, 할머니 꽃시를 받으시다. 동요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리고 사진 보아라 하면서 찾아보아라 나왔지. 그리고 밑에 그림은 하나
그림은 위에서 한번 제시되어 있지, 그치? 이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이 작품 안에 예술 작품을 속에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여기도 상징성이 강하지, 상징적이고 현실 비판적, 전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실 비판적이고 주제는 전쟁의 폭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꽃씨를 받으시지. 상징적인 시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공호, 이걸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지. 상징적인 시어로. 그리고 유사구절이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유사구절의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